곡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성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소수의 인원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장이 점점 용이해지면서 곡물을 많이 저장한 부자가 생겨났고, 결국은 권력 형성에 있어서 곡물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맷돌의 발명입니다. 맷돌의 등장으로 기존에는 먹을 곡식을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맷돌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먹을 곡식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로마는 게르만족보다는 훨씬 체격이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보다도 지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졌다고 하지요. 로마에서는 부잣집에서는 그리스인을 가정교사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가정교사가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다고 하지요. 그처럼 머리는 그리스인에 비해서 떨어지고 체력은 게르만족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로마 병사는 가장 강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맷돌의 등장으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은 로마군은 매우 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식량을 풍부하게 확보해서 굶주린 적을 무찌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보다도 더욱 끔찍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처럼 영국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로마의 성공에 곡물이라고 하는 물자, 즉 경제가 뒷받침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영국의 세계 제패에도 경제적 측면이 중요했습니다. 영국은 바다를 장악했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다에서 선원들이 오래 머무려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보통 3개월씩 머물곤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머물기 위해서는 충분한 음식이 물론 저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고, 괴혈병의 원인이 결국 비타민C의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즙을 공급함으로써 선원들의 괴혈병의 발병률을 낮추게 됩니다. 이처럼 음식의 변화로 배가 바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었고, 이것이 영국이 바다를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곡물이 로마의 성공의 중요한 원인이었듯이, 영국의 바다 제패에는 이처럼 음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물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고 개인에 있어서도 돈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 돈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밉고 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조사를 보면 일정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20억 원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40억 원이 되면 만족하게 될까요? 문제는 20억, 30억, 4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일정 수준 도달하면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 돈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벤스타인이라는 부자는 펠릭스 로하틴의 말을 인용하여 안전하다고 확신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당신이 가진 돈의 2배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얼마가 돼야 만족할 수 있는가, 얼마가 돼야 삶에 있어서 경제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각자가 가진 돈의 2배라고 답할 것이라는 거지요.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이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위로는 될 것입니다. 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돈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순간은 잠깐이고 곧 이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펠릭스 로하틴의 말입니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돈과 행복이 상관없다는 말은 곰곰 따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을 넘어도 돈이 계속 증가하면 행복도 계속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돈이 계속 증가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 행복해합니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40억 원이 넘고 50억 원이 넘어도 돈이 계속 증가하면 행복도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돈이 증가를 멈추면 아무리 부자여도 행복도는 증가하지 않고 멈춥니다. 결국 돈의 증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이외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도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삶의 역량이 없으니 돈 이외에는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얻으면 매우 오랫동안 기분이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돈처럼 인간에게 쉽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비에 의한 즐거움은 생각보다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금방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고 행복 유전자가 좀 많은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해지겠지요. 그래서 계속 벌고 계속 써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마저도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돈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부자여도 불행하고 가난해도 불행할 바엔 돈이 조금이라도 많은 게 좋겠지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부분 불행한 것을 보면 돈 이외에 우리를 행복해 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많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돈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돈이 늘어나서 행복도가 비록 조금씩일망정 늘어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도 늘어나면 계속 우리에게 좋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돈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결국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실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 이외의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돈이 최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쓰면 기분이 좋지만 돈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한참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았답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술 마실 시간도 휴식할 시간도 없이 일에 미쳐 살았는데도 삶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건강도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놓은 주식이 얼마 안 돼 원금의 몇 배가 되었는데 주식이 오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며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아서 혼자 희죽희죽 웃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공한 미국의 사업가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돈으로 바꾼 뒤에 하와이에서 몇 년을 머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실컷 했답니다. 서핑을 좋아했는데 하와이 북쪽은 그 서핑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하와이 북쪽이라는 게 하와이 오아후 섬의 북쪽을 말합니다. 세계 서핑의 그 고수들이 자주 와서 하는 꿈의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간 재밌게 살다가 나중엔 지루해졌답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사업만큼 재밌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80대 사업가에게 주변에서 그만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사업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서 느끼는 행복만큼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삶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서핑을 하다가 지루해지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나이가 80이 돼도 여전히 늘어나면 기분이 좋다고 하니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적용되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역량, 정신적 역량이 높지 않으면 결코 돈 이외에서 돈만큼 행복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포기하고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돈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행복해. 좋은 사람과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해. 여행을 가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없이도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돈이 있어야만 훨씬 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돈이야말로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만약 딸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사육감을 추천하면서 모든 점이 좋은데 한 가지 돈 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육감을 보려고나 할까요? 그러나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엄청난 부자다라고 하면 아마 솔깃할 것입니다. 돈은 이처럼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돈의 액수를 불문하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이 적은 사람도, 돈이 적당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복에 있어서 우리는 거의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돈이 더 많은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욕망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 돈 앞에서 모든 욕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교 신도로서, 불자로서 돈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는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게 있고 불교 교리는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다니 파타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법구경은 살아있는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도라면 불교적 방법으로 행복해져야 되고 불교는 불교적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에 대한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20대는 공부 좀 할 걸, 이게 1위였습니다. 30대에는 무엇이 1위였을까요? 3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 역시 공부 좀 할 걸이었습니다. 40대에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도 1위가 공부 좀 할 걸이었습니다. 그럼 50대는 어떨까요? 50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약간 후회하는 것 1위가 달라집니다. 남자의 후회 1위는 역시 공부 좀 할 걸. 여자의 후회 1위는 내 자식 공부 좀 시킬 걸. 이게 1위입니다.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벌이 나빠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또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 아마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학벌 높은 사람의 평균 소득이 학벌 낮은 사람의 평균 소득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공부 좀 할 걸 하는 게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에 가면 후회하는 것 1위가 달라집니다. 50대까지는 공부에 관한 후회였는데 60대가 되면 돈 좀 벌 걸, 이게 1위입니다. 미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젊었을 때 저축을 좀 많이 할 걸, 이게 1위였습니다. 만약 학벌이 좋아도 돈을 벌지 못하고 학벌이 나쁠수록 돈을 많이 번다면 공부 좀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가 1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교는 정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용맹정진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돈 버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인간을 기쁘고 만족하게 합니다. 부자 패트릭 맥거버는 재미있는 데다 끊임없이 즐거움과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왜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들에게 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은 성공에 안주하며 멈추는 법도 없고 중요한 기념일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부지런함을 엄청 강조합니다. 경전은 근면을 부자가 되는 중요한 비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는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신도로서 돈 이외의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만 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 신도로서 돈 이외의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밖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도로서 돈 이외의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돈 이외의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무관하다는 말은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또한 아닙니다. 사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금색 왕경에서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100만 원만 생겨도 행복하지만 부자는 100만 원이 생기면 간의 기별도 안 갈 것입니다. 행복도가 쑥쑥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돈이 최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분명 최고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도 끊임없이 돈 합니다. 행복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역에 속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행복은 돈과 무관하다라든가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은 돈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집이 한 채쯤 있고 자동차 한 대와 부채를 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무관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세상이 어느 정도 빈부격차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불교는 나만 변화해서는 안 되고 세상도 변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리에 의한 행복은 나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혹시 행복이 아닌 그저 깨달음을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혼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이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는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듯이 수타니파타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다 행복하라 라고 설하고 있고 법구경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 있게 행복해야 하고 행복을 원해도 문제가 없으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처님조차 행복하라고 하셨으니 당당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4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